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22.1도로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비가 잦아들면 금세 무더운 날씨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주 후반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U자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월에도 고향으로 귀촌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토마토를 기르는 청년이 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지난 6일 강원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제2회 실버트롯 경연대회가 원주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 리포터 현장에서 다녀왔고요. 또 원주 여성문화인회가 제14회 정기시화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화전 전시작 20편이 7월 한 달 동안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성문화인회 활동 더불어서 7월 전시 내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SOC 희원한 사업 중 하나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현장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타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 현장 답사단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KDI 현장 조사 실시 후 올 연말까지 2회에 걸친 점검 회의를 통해 경제성과 정책 효과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예타 통과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지를 통해 농가와 단연간 계약을 맺는 비전문 외국 인력 고용안을 개선했지만 단기 계절 근로자가 다수인 강원 지역 농가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자가 이탈할 시 바로 외국 인력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들은 같은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비변경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별이 뚜렷한 농업 특성상 농한기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대규모 인사가 오는 21일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사폭과 승진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간부급은 국장급 5명 안팎, 과장급은 19명이 승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인사의 과장급 이하 승진 규모는 23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U자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월에도 고향으로 귀촌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토마토를 기르는 청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도팜 원승현 대표 연결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승현 대표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오늘 다시 연결했는데 진행자는 바뀌었습니다. 당황하신 거 아니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부모님의 이제 대를 이어서 유기농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귀농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나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 생활을 하다가 네. 6개월 정도 이제 점프업 이직텀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 농장 브랜딩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열심히 농사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많은 농업인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좀 알아야 할 이야기도 많고, 대표적인 농업 브랜드가 좀 없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농업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유기농으로 토마토를 재배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하고 그럼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계신 거죠? 토마토 농사. 저희 농장은 일단 아버님 농장하고 제 농장이 경영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아, 제가 그래요? 이제 설립한 법인에서 이제 네. 아버님 것도 수매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자 간의 관계가 어느 집을 봐도 그렇게 썩 화목하거나 사이가 좋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농사 지으시면서 아버지와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또 아버지의 노하우를 또 이어받아서 뭐 좋은 점이 있다던가? 네, 뭐 농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아버님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요. 네. 다만 새로운 방법이나 뭐 기술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하고 나서 더 나은 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뭐 실수라든가 시행착오는 좀 없으셨나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착오로 겪고 있고요. 네. 해마다 이제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일단은 뭐 같은 시기에 심어도 네. 출하 시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비가 갑자기 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 네.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는 또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럴 때 뭐 이제 갑작스러운 병이나 뭐 해충들이 이제 뭐 여기서 몰려온다든가 그랬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홍익대 출신으로 디자이너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바뀐 셈인데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유기농 토마토를 길러내고 계신데 아버지 하던 가업을 이었지만 좀 적응 과정도 좀 필요했을 것 같고 또 귀농 준비 기간 또 적응 과정은 어느 정도였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1년 정도는 사실 뭐 저는 제가 농업에 많이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서 네. 그냥 이제 브랜드 인작을 하면서 농장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배웠는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농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교육을 듣게 되었고요. 한 3년 정도를 교육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농사일을 하면서도 밤에 이제 독학으로 토양학이나 이런 미생물학 같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째 되신 거예요, 벌써? 이제 9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그럼 일찍 내려오셨나요? 네, 30대 초중반 33살에 내려왔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주천에 토마토를 좀 많이 기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인이 있어서 주천 가끔 가게 되는데 주천 가면 이 토마토 꼭 사오거든요.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특히 좀 네네. 맛있더라고요. 네, 유기농 토마토의 뭐 장점 또 이 유기농 토마토 기를 때 뭐 차이점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팜 내부에 양액 배드를 깔아서 네. 이제 그렇게 생산성 높여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데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토양을 상대하는 농업이고 토양이 이제 온전한 역할을 다 하면 작물에서 이제 본연의 향이 다 풍부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더 달고 맛있는 건가요? 특히 이제 농장 전체 면적이 10분의 1 가량이 퇴비장이라고 들었는데 이 퇴비도 직접 만드신다고요? 퇴비를 직접 네.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일 중에 하나가 퇴비를 만드는 건데요. 네. 사실 퇴비를 하나만 잘 만들어도 토양을 선순환 체계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퇴비 덕분에 이제 토마토 자체 향이 충분히 발현이 돼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구매를 하러 오시고 전국적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마토는 보통 이제 5월부터 생산이 시작돼서 8월까지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 비중이 상당하다고요? 주문이 뭐 4주 이상 걸릴 만큼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객이 있는 겁니까? 저희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한 3만 명 정도가 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그 시기마다 이제 고객분들도 봄에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가을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년 주기로 봤을 때 재구매율이 한 7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전에 아날로그 시기였다면 우리 아드님이 오시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또 많은 고객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전국에 많겠어요? 네네. 지금 제주도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추천의 토마토가 제주도까지. 네네. 예, 이모작인가 봐요. 이 방울토마토가 가을에 또 나오던데. 네, 1년에 이제 2번을 재배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만 한 번 재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총 같이 경영하는 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세 작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토마토 농사 지으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어떤 점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이 농촌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어떤, 정확하게 딱 고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전전긍긍 하면서, 네.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이제 수확까지는 좋은데, 요걸 또 따서, 그러니까 따는 일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도시에서 일하던 때하고 소득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만족하시는지요? 소득면에서는 저도 이제 뭐 디자이너 생활할 때 연봉보다는 지금 더 많이 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이 돼버리니까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랑은 차이가 좀 있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농업인의 경우 이제 SNS 활용 등 다양한 시도를 병행하는 추세인데 대표님께서도 책을 독립 출간해서 국제 도서전에도 참가하고 또 오뚜기 브랜드 경험 공간에서의 전시를 기획하는 등 또 농업 가치를 살릴 콘텐츠 개발도 이어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나 농민들조차도 아직 모르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알기 쉽게 전달을 하자. 그래서 책도 쓰게 됐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저 협업 요청이 와서 지금 선정릉역에 있는 오뚜기 롤리폴리 코토라는 공간에서 전시회를 2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농촌에 귀촌에서 한 2, 3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셨는 줄 알았는데 그간에 아주 갖은 노력이 있었나요? 9년 동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기능 귀촌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특히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은요? 예전에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져라. 근데 제가 농업을 한 10년 가까이 겪어보니까 굉장히 배울 게 많고 그리고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청년분들이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움 없이 뭔가 될 것이다라는 약간 상상을 하시고 또 망연자실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딜 가서든 좀 경험을 많이 해보고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군요. 저도 얼마 전에 블루베리 체험장에 다녀왔거든요. 이 농가에서 가꾸고 이제 키우는 건 자신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체험장을 운영하시면서 일반 손님들이 직접 따서 이제 사가는 거죠. 기존 그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그런 방법 활용하시는 건 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도 없어서 못 팔고 있고요. 없어서 못 파십니다. 아니 혹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말이죠. 네, 향후 계획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월 주천에 저희 농장에 바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체험 서비스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농촌에 가면 겪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체험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겪어보기 힘들지만 당연히 시골에서 겪어보기 힘든 그 중첩점의 서비스들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있으면 또 토마토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또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니까 꼭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큰 성공 기대하겠고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밤의 원승현 대표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7월 6일 강원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흥겨운 자리였는데 그 현장 추인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흥겨운 자리였다고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강원 지역 어르신들의 큰 잔치 제2회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많은 축제와 즐길거리 중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역 어르신들이 끼를 펼치고 함께 즐기는 자리를 위해서 작년부터 실버트롯 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한노인의 강원도 연합회와 강원도민일보 주최로 지난주 목요일 원주 치양예술관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본선에 참여한 분들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분들이었습니다. 작년 1회 행사보다도 훨씬 규모가 커졌는데요. 작년에는 원주 문화원에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치양예술관에서 진행해 훨씬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온 객석이 꽉 찼습니다. 또 작년보다 수상자의 상금도 커졌고요. 모든 참가자에게는 상품권을 드렸는데요. 이건실 대한노인협회 강원연합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특히 80대 전후, 90대 아주 힘들게 사시던 분 아닙니까? 엄청 힘들게 살았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생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좀 대접을 받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에 살았던 거를 좀 한번 회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제가 대회를 이 행사를 더 키울 거예요. 네, 어르신들의 열정과 호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작년에는 섭외 가수 없이 어르신들의 잔치만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돌리도로 특히 인기를 얻은 가수인 서지호 씨를 초청해서 무대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대를 마친 서지호 씨가 어르신들의 호응을 보고 MZ세대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정말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단했는데요. 무대에 호응하고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의 반응과 또 참가한 어르신들의 열정까지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열정이 젊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건 정말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본격적인 경연대회 전에는 전년도 수상자인 어르신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이 대회의 슬로건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초청 가수를 더 늘려서 어르신들을 위한 흥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는 총 120여 명의 어르신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영상을 통해 1차 예선을 치르고 40여 명의 어르신이 선발됐고 또 그중에서 홍천과 동해 지역에서 최종 선발을 거쳐서 이번 대회에는 22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말 쟁쟁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었는데요. 이번에 대상으로 선발된 어르신은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중앙 실버트로트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모종의 세월이에요. 추천을 해가지고 때 아니게 나오게 됐습니다. 좀 떨리고 긴장도 되고 했죠. 그냥 함께 와서 어울리고 같이 오랜만에 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인네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화끈해요. 소녀 같아. 표정들이 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이런 좋은 세상을 살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노인네들이 이런 대접 못 받았잖아. 근데 지금 너무 노인네들 위해서 잘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바르게 그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면서 교육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도록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앞으로 그럼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게이트볼 대회와 어르신 체육대회를 비롯한 강원 지역에는 3개의 대표 대회가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이 실버트롯 경연대회가 시작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용품, 식품부터 건강기기, 마사지기를 비롯한 다양한 어르신들의 생활 물건을 볼 수 있는 시니어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이 정보를 얻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2회째로 11월 초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에 많은 지지와 관심이 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여성문화인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제14회 정기 시화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화전 전시작 중 20편이 7월 한 달간 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주 여성문화인회 김명숙 회장 연결해서 7월 전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숙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 여성문화인회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원주 여성문화인회는 2003년에 시를 사랑하는 여류 시인들이 발기인으로 시작돼서 올해 2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시, 수필, 시조로 등단하신 작가 23분과 미등단 작가 2명으로 25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연령대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정기적으로 또 시화전을 매년 연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네네. 6일까지도 진행됐는데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됐는지요? 네. 저희 그 시화 50편을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전시회를 했고요. 네. 그중에 20편을 박경림 문화공원 뜰에 한 달 동안 배너로 시화를 전시하게 됩니다. 우리 회원들 작품 중에서 20편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말일까지. 예. 이번 신작 시화 50점을 또 엮어서 시화집도 출판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네, 저희 이제 여성문화인회는 그동안에 이제 정기 시화전을 비롯해서 문학지 발간, 또 박경림 문학공원의 계절시, 삼토문화재 농심을지런 시화전, 또 코로나 때는 우산동 상지대 입구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거리 시화전, 뭐 등등 여러 그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로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번에 그 시화 20전 게시되는 것들은 그 저희 25명의 50편 작품 중에서 20편을 선별해서 홍련희 작가의 물빈을, 박미순 작가의 무언의 약속 등 20편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시화전도 네. 진행하고 계시고 작품 전시회도 하고 계신데 그럼 평상시에는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봄, 가을, 겨울 계절시를 박경림 문학공원에 게시를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14회째 지금 시화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작품집을 연말에 책으로 엮어서 문집을 발간하는데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저희가 박경림 문학공원 강당에서 그 시화집 발간 1년 동안의 작품집이죠. 공저 발간하는 거를 이제 출판 기념회와 더불어서 여성문화 회원 중에서 여성문화인회 발전과 또 기여한 분, 또 좋은 작품을 내신 분을 선정해서 여성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번째입니다. 네. 이런 작품 활동을 위해서 또 자주 모임도 하시고 또 작품도 같이 하시고 하나 봐요. 네.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화전과 또 작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또 문학기행도 하고요. 그렇군요. 여성문학인회 활동 소식을 듣고 나도 좀 같이 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여성문학인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학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원주 여성문학인회를 치시면 거기에 입회원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등단하신 분은 본인 작품과 함께 입회원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 등단이 안 되신 분들은 준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니 입회원서를 제출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이사회에서 심사해서 가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회원으로 가입되셔서 작품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기회와 또 문학 강좌, 문학 활동 등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7월 전시는 그럼 박경리 문학원 뜰에서 문학공원 뜰이요. 뜰에서 그럼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네. 시립중앙도서관에서 네. 시화 액자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시화를 시화집으로 엮어서 저희가 400권을 발간을 했는데 그거를 거기 오신 시민들에게 나누고 각동 주민센터 또 공공기관 네. 또 원주 시내에 배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서 시민과 나눔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여성문화기인회 김명숙 회장이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